이런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 디테일이 좀 전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0에서 5.5로 키웠더니만 느낌이 더 다르죠? 자, 프로세싱 웹사이트에 가면요, 여기 다큐멘테이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챗GPT를 활용해서 코딩을 해볼 건데요. 일단 아이디어는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초상화를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 파티클 아십니까? 파티클? 우선 챗GPT한테 파티클이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파티클이 무엇인가요? 파티클은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를 의미하고요. 물리학 단어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죠? 그래서 파티클을 코딩해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파티클은 코딩해서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 시각화,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 작은 객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리학에서의 파티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D 또는 3D 공간에서 움직이거나 상호작용하는 점, 픽셀, 작은 그래픽 요소를 가리킨다. 설명을 아주 잘 해놨는데요.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요, 파티클입니다. 파티클. 지금 3D 공간에서 구현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진 혹은 영상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죠? 이건 지금 현재 3D고요. 각각의 그 파티클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이런 물, 파도, 연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의 파티클이 서로 이런 식으로 다른 파티클과 접할 때 선이 보이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각각의 파티클들이. 파티클 개수가 많아지면 그 개수만큼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처럼 파티클은 3D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물의 흐름이라든가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3D 3차원 공간에서의 파티클이라고 하면 2D에서도 파티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파티클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이제 파티클이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서 파티클이 계속 생산되고 멀어지면서 일정 거리가 지나면 사라지도록 이렇게 코딩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파티클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재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파티클들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2D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이건 파티클은 아니고요. 파티클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플로우 필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벡터들을 그리드로 나열하고요. 파티클을 집어넣게 되면 이 방향성대로 파티클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일종의 조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요, 코딩을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요. 초상화를 그려볼 겁니다. 초상화를 그리려면요, 여기서도 있는데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D 혹은 3D의 파티클을 생성하고요, 관리하고 렌더링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를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파티클의 생명 주기, 위치, 속도, 크기, 색상 이런 것들이 파티클의 속성이 되고요. 행동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파티클을 구현하는 건요, 각각의 언어마다 문법을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티클은 클래스로 정의된다. 그래서 파티클의 속성과 행동을 나타내는 변수와 함수를 포함해야 한다. 이제 파이썬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줬는데요. 보면은 업데이트, 그 다음에 드로 함수에서요, 이 파티클을 제어하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코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파티클을 화면에 그리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하고 돼 있죠. 여기 initialize 하는 이 함수에는 그 파티클의 그 변수, 속성 값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위치, 속도, 크기, 색상 이런 식으로요. 이게 똑같죠? 프로세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싱도 셋업이라는 게 있고 드로 함수가 있잖아요. 거의 똑같은 구조로 파티클을 프로세싱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요, 파티클을 이용해서 초상화를 그릴 건데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파티클의 움직임입니다. 파티클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 근데요, 제 생각은요, 화면 왼쪽에서요, 오른쪽으로 파티클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복사기처럼요. 우리 복사를 할 때 보면 복사기 위에다가 복사기에 종이를 놓고 이제 복사를 하게 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나오는 바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스캐닝 하듯이 종이를 복사하는데요. 그런 효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요, 그거를 코드로 작성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우선 프로세싱으로 코딩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파티클을 이용해서 초상화를 그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클의 움직임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은 화면 왼쪽에서 모두 생성되는데 파티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초상화를 그린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면 챗GPT가 이해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초상화를 그리는 건 맞고요. 프로세싱으로 그리고요. 화면 왼쪽에서 모두 생성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초상화를 그리는 거죠. 여기에다가요. 화면 왼쪽에서 모두 생성되는데 화면 최상단부터 하단까지 모두 고르게 생성되어야 한다. 제가 한 줄을 더 넣겠습니다. 지금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줄바꿈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럼 파티클이 어디서 생성되는지는 제가 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파티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초상화를 그리는데요. 제공된 이미지의 픽셀 정보를 활용해서 파티클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한다.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파티클은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사진을 제공을 하면 제공된 이미지 정보를 활용해서요. 파티클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파티클의 우연한 움직임으로 매번 새로운 초상화를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요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프로세싱을 사용해서 파티클을 이용한 초상화 그리기를 구현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정말 친절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기. 사진을 가지고 올 거고요. 파티클 클래스 정의하기. 앞서 설명드렸던 파티클에 대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클 클래스가 정의가 되면요. 그 정의된 클래스를 활용해서요.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파티클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4단계 정말 잘 정리를 해줬고요.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티클을 이용해서 초상화 그리는 예제 코드를 작성을 해줬어요. 포트레이트 이게 바로 우리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여러 번 제 영상에서 반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건요. 어레이 리스트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기존의 어레이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매번 저장할 수 있는 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하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하는 방법은요. 이 어레이 리스트 요거 프로세싱에서 어레이 리스트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면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자, 프로세싱 웹사이트에 가면요. 여기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고요. 여기가 모든 프로세싱 함수 혹은 관련된 변수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요. 제가 어레이 리스트라고 검색을 좀 해볼게요. 어레이 리스트 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사용법, example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여기서 카피를 해가지고 프로세싱에서 실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예제로 파티클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그리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어레이도 있는데요. 이 어레이와의 차이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세싱을 활용해서 그리기 도구를 만들거나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아이템을 쉽게 added 추가하고요. removed 제거할 수 있다. 어디서요? array 리스트에서. 그리고 그 사이즈가요. resize 계속 사이즈가 dynamically 능동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array 리스트. 꼭 이거는 사용법을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게 size라는 함수입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가 제공해주는 함수고요. 이 사이즈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어레이 리스트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엘리먼트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복문, 포문을 돌릴 때요. 포문으로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개체들을, 엘리먼트들을 한번 쭉 훑는 경우가 있죠. 특히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속도라든가 관련 속성들을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포문을 통해서 모두 쭉 한번 훑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 사이즈를 알아야만 전체 개수를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할 때, 엘리먼트를 추가할 때는 add 함수를 쓰고요. 제거할 때는 remove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엘리먼트를 가지고 올 때는 이 get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add, remove, get 이 세 가지 세트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 예제가 있죠. 그래서 0번째 가장 첫 번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array list particles에서요. 그리고 size
아까 있죠. 지금 총 몇 개냐? number of particles는 몇 개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재밌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도요. 이 파티클을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몇 개요? 10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사이즈가 800, 600인데요. 이게 좀 작긴 한데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이미지. 여기서 portrait.jpg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요. 포트레이트 안에 집어넣고 여기서 크기를 width, height 이건 윈도우 그죠? 800, 600만큼 리사이즈 이미지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픽셀 값들을 어레이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파티클들을요. 어디에다 배치를 할까요? 파티클을 아까 제가 요청했죠. 화면의 왼쪽에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복사기처럼 쭉 이동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에서 하이트 0 이해되시나요 이거? 지금 파티클의 모든 개수 1000개를요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맵 함수를 써가지고요 0번부터 1000개의 파티클을 0번부터 하이트 600 사이로 분포를 시키는 거죠. 0부터 1000이 아니고요 0부터 600으로 0에서 1000개를 배치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맵 함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클을 쭉 생성을 시켜주는데요 다 왼쪽에 0에서 시작하는 거죠. X좌표는 0 Y좌표는 방금 전에 계산한 높이, 그죠? 매핑이 된 높이로 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E가 들어가는 거예요. E는 파티클의 이제 함수를 보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2로 세팅을 하고요. 스피드는 1로 세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드로우 함수 보고 파티클을 개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드로우 함수를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흰색 바탕으로 해서요. 생성하고 얘네들을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여기가 핵심이죠. 픽셀 값. 이미지에서 픽셀 값을 불러와서요. 그 이미지의 픽셀 값이 어둡냐, 밝냐, 브라이트니스 정도의 밝음 정도에 따라서 이 파티클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는지는 이 파티클 객체 안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티클은 생성은 위치 값이죠. 어디에 생성하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는 0이에요. 왼쪽. 그다음 Y 0에서 600만큼 매치하고요. 사이즈 2로 세팅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그림을 그리는 파티클의 그 크기를 키우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브라이트니스는요 0에서 255죠. 보통 그죠? 그 색상 값입니다. 그리고 걔를 1에서부터 5로 매핑하는 거예요. 스피드를. 그래서 얘를 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5 레인지 사이니까요. 가장 천천히 가는 거는 1이고요. 가장 빨리 가는 건 5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이제 스피드가 오른쪽 위스 화면의 폭만큼 가면 정지해라 0으로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깔끔하게 되는데요. 한번 실행을 하기 전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픽셀 정보를 활용해서요. 파티클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한다. 제가 요청한 대로 잘 설명을 해줬고요. 매 프레임마다 파티클의 위치를 업데이트하고 화면에 그린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파티클이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아, 멋있죠? 너무 친절합니다. 여기 창고를 보면 이미지 파일의 이름이 portrait.jpg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portrait.jpg를요. 스케치 폴더 내에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코드를 카피하고 진행해 볼게요. 카피했습니다. 프로세싱을 준비할게요. 파티클 초상화 이제 코드를 갖고 왔습니다. 프로세싱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지금 폰트가 너무 큰가요? 폰트를 이제 작게 하려면 환경 설정 창에 가서 프레퍼런스에 가서 이제 에디터 창에 폰트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 사이즈가 800, 600이고요. 이미지 portrait.jpg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할게요. 자, 준비가 됐고요. 지금 portrait particles 폴더에 왔고 여기에다가 제가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요. 이미지를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가 지금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로 할까요? 요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거 portrait 요거.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요.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를요. 이 이미지에 딱 맞춰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보면요. 687에 1030입니다. 그래서 681에 1030 이 이미지의 크기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687에 1030 687에 1030으로 세팅했고요. 여기 portrait.jpg로 돼 있죠. 그러면 이 파일명이 우리가 지금 불러오는 이 파일명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JPG가 아니고요. P라는 확장자로 있어서요. 요거를 JPG로 변환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portrait.jpg로 준비가 됐고요. 가로 687, 세로 1030 픽셀로 세팅이 됐습니다. 여러분 687, 1030
세팅이 됐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그림은 안 그려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배경을 계속 얘가 덧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드로 함수에 가면요. 드로 함수에 가면은 이 백그라운드 250호라는 게 있죠. 계속 덧칠을 흰색으로 해주기 때문에 파티클만 계속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코멘트 아웃 슬래시 2개를 하면 코멘트 아웃이 되고요.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한번 지금 출렁하면서 갔는데요. 그려집니다. 초상화가. 재밌는데요. 지금 계속 얘네들이 이제 반복해서 가면서 덧칠해 주니까 처음에는 형태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았는데 몇 번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지금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를요. 제가 바로 한번 여기서 수정을 해 볼게요. 이 디스플레이 함수에서요. 이게 필 색깔을 지금 0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0으로 채우면 안 되고요. 이 브라이트니스로 채워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브라이트니스. 이걸 한번 채워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 0에다가요. 브라이트니스를 채울게요. 여기 보면 이 브라이트니스가요. 업데이트에만 존재해가지고 그죠? 여기에다가 아예 인트로 해서요. 브라이트니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 함수에서 브라이트니스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다시요. 자, 지금 여기 기존에 브라이트니스가 있어서요. 이 브라이트니스는 다른 이름으로 언더바를 붙여서요. 달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로트 값인데요. 인티저로 형을 변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사진과 같은 이미지가 보이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재밌죠? 여러분. 이제 좀 더 재미난 작업을 좀 해볼 건데요. 이 위 코드를요. 제가 아까 수정했던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좀 더 재미난 작업을 또 추가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를 아예 알려주겠습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파티클의 색상을 이미지 픽셀 값으로 해주고 지금 현재는 검정으로 필 검정으로 세팅을 해주는데요. 파티클의 색상을 이미지 픽셀 값으로 해주고 또 뭘 해달라고 할까요? 여기서 파티클의 움직임을 속도뿐만 아니라 지금 속도만 바뀌잖아요. 방향도 임의로 픽셀 값에 따라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행할게요. 제가 요청한 대로 프로세싱 코드를 수정하여 윈도우 사이즈를 변경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팅해 줄 것 같고요. 파티클의 색상과 움직임, 속도, 방향을 이미지 픽셀 값에 따라 바꾸겠다 이렇게 요청 제가 했습니다. 잘 됐죠? 이게 어떻게 연출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부분은 계속 같은 거고요. 조금 내려가면 업데이트 함수가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스피드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앵글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X, Y가 이 앵글 값에 따라서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바뀌니까 좀 더 다이나믹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제공된 이미지를 복사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연출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임의로 넣었던 그 픽셀 컬러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멋있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카피하고요. 카피했습니다. 프로세싱에서요. 기존 코드를 지우고 실행하겠습니다. 붐. 아, 제가 또 까먹은 게 있죠. 여기 백그라운드 요거를 코멘트 아웃 해주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단순히 오른쪽으로만 가고 변형이 안 되네요. 방향을 바꾸지를 못하네요. 자, 좀 한번 봅시다. 다시 챗GPT한테요. 그 부분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이 부분에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서요.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향이라고 할 때요. 파티클의 이동 각도를 크게 픽셀 값에 따라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수정했고요. 백그라운드를 코멘트 아웃 해주고요. 실행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자 지금 파티클들이요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네요. 여기다가 랜덤하게 조금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요청을 할게요. 지금 계속 겹치면서 계속 사진이 더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요. 한번 결정된 각도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다 보니까요 이쪽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완성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런대로 아름다운 코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마음에 드네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랜덤이라고 하고요. 1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세요. 랜덤 값을 제가 하나 추가를 했고요. 지금 한번 흘러갔고 계속 추가가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랜덤 값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해상도가 지금 제가 4K로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디테일이 좀 전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로 원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백그라운드 부분 있죠? 그 덧칠을 안 하게 해야 되니까 배경색을 흰색으로 해주고 픽셀 파티클의 이동 궤적이 남도록 드로우 함수에서는 배경을 칠하지 마세요. 여기를 0으로 해주겠습니다. 드로우 함수에서는 배경을 칠하지 마세요. 또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아까 랜덤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픽셀 값에 따라 바꿔주세요. 이동 각도를 매번 파티클이 생성될 때 다른 속도와 이동 각도를 가질 수 있도록 랜덤 값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 파티클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파티클 이동 각도를 크게 바꿔주세요. 배경색을 흰색으로 해주고 궤적이 남도록 드로우 함수에서는 배경을 칠하지 마세요. 됐을까요? 실행을 하고요. 위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코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변경사항 해서 1, 2, 3, 4 이렇게 해줬습니다. 윈도우 사이즈 변경했고요. 파티클 색상을 이미지 픽셀 값으로 설정했고요. 이동 속도와 각도를 픽셀 값과 랜덤 값에 따라 바꾸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 흰색으로 하고요. 드로우 함수에서 배경을 칠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파티클의 이동 궤적이 남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챗GPT를 쓰면서요. 너무 좋은 게요. 그냥 저는 기술한 거죠. 문장을 계속 제가 다듬어도 되지만 그냥 제 생각을 의식의 그림대로 그냥 단어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남겨줍니다. 야, 좋죠? 글 쓰는 방법이요.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읽기 쉽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시대는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업하는 마음이 되게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요. 그리고 또 저도 영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이 코드는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레이 리스트를 계속 채우다 보니까 여기 맥시멈이 넘어가면서 에러가 났어요. 이 파티클을 얘가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하면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삭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이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게 뭐냐면 707689 이게 이제 맥시멈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니까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실행을 일단 해보고요. 이 부분은 수정을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예 수정할 때는요,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넣으면은 얘가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드에다가요, 요거를 이렇게 딱 추가해서 고쳐줘 이러면은 이제 그 부분 추가해서 그걸 파이널 코드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략은 그렇고요. 지금 내가 카피했나요? 요거 하고 일단은 그려지는 게 정상적인지만 확인할게요. 자, 기존의 코드를 지우지 맙시다. 왜냐면 그 효과를 재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또 저장을 해놓고 새로운 코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저장하고요. 다시 코드를 붙여 넣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붐. 아이고, 에러가 났습니다. 바로 에러가 나네요. 바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에러는 요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요. 아예 이 코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위 코드에서 에러가 난다. 이런 얘기 안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코드를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픽셀 값을 가져오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그죠? 코드 쭉 있고 어떻게 수정했는지 볼까요? 이미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파티클의 XY 좌표를 제한하는 constrain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은 됩니다. 기존의 코드 업데이트 했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본 그대로 변화가 되고 있죠. 멋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스타일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할지는 이제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저는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일립스, 그러니까 이 파티클의 크기를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요. 제 생각이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파티클의 크기를 랜덤하면서도 픽셀 값에 고려해서 변화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뭐냐면 파티클의 값을 적용해서 겹친 파티클의 효과를 극대화해 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알파 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투명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클들이 계속 겹치면서요.
더 깊이 있는 이미지를 좀 연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미지가 깊이가 더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매트하게 불투명하게 하면은 그런 깊이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제가 알파 값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크기 픽셀 값을 고려해서 랜덤 값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고요. 아주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사이즈라는 변수가 있죠. 사이즈, 이게 동그라미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고요. 지금 이 필함수에 알파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아, 여기 있네요. 알파 값 들어왔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아주 역시 챗GPT입니다. 칼라를 그죠? 여기 알파 값이 적용된 칼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이 됐고요. 저는 여기다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칼라에는 RGB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뒷부분에 알파 값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브라이트니스 값을 이용을 해서요. 0.5에서 3 그리고 랜덤하게 0.5에서 1.5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쫙 정리가 됐습니다. 요거 실행해 볼게요. 조금 전에 코드도 저장을 하고요. 포트레이트 파티클스 3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붙여넣기를 했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와, 이런 경우는요, 배경의 흰색보다는 검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250원인데요 0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검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점점 깊어집니다. 이런 인터랙티브 작업은요, 아주 고해상도의 스크린으로 설치를 해서 작품을 서비스하면 대단합니다. 이건 단순히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작품이고, 반응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센서나 데이터 값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쉽게는 색상도 바뀔 수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점점 이미지가 깊어지죠. 그러면은요, 사이즈 있잖아요. 사이즈 레인지를 0.5에서 1.5인데요. 얘를 좀 더 키워볼게요. 여기를 한 5.5로 키워서 한 5배까지. 그러면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더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제가 0에서 5.5로 키웠더니만 느낌이 더 다르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것도요, 이 부분을요, 마우스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기분이 좋네요. 처음에 의도한 대로 잘 완성이 됐고요. 저는 이게 또 챗GPT 4가 캡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제한이 돼서 하다가 멈추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잘 끝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